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이제 봄이 살랑살랑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전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겨울 동안 묵혀뒀던 자전거를 정비해가지고 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봄이 왔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새로 출고해가지고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다쳐서 짜잔. 다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자전거를 새로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자전거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속상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덜어 있을 건데. 근데 명심하세요. 새 자전거는 무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 자전거라서 더 쉽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뭔 개소리야? 좀 있어 봐요. 맨날 개소리를 해. 잘 보세요. 새 자전거는요, 새 프레임에 새 부품, 뭐 휠, 스템, 변속기 이런 것들, 새 부품을 조립했을 뿐 주행 테스트를 거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자전거를 샵에서 세팅을 다 마치고 가지고 나와서 이제 타는 거야. 근데 일주일, 이주일 지나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에서 칼 가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속기 트러블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짜잘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값이 비싼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가 비싸봤자 어차피 자전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무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아니 그래도 내 자전거가 1000만원짜리인데 일주일 만에 변속 트러블 생기는 게 말이 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1000만원짜리 새 자전거인데 일주일 만에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더라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꾸렸어. 무튼 새 자전거를 구입하고 타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생긴 이런 트러블들은 미케닉의 잘못도 아니고 라이더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새 자전거를 조립하고 실전에서 도로를 아니면 산을, 오르막을, 내리막을 이렇게 굴러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교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정 단계를 이제 지나고 나면은 편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된 샵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출고를 해주고 이제 일주일이나 이주일 있다가 한 번 더 방문해보라 그래요. 왜냐면은 아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싼 자전거인데 문제 생겼다고 욕 안 하고 당황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입문자의 최대 난제, 변속 트러블이에요. 변속이라는 게 샵에서 처음 출고할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기아가 타닥타닥 튄다든지 드득드득 하면서 변속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변속기가 그 케이블, 쇠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가지고 미세하게 장력이 약해지는 거지. 또는 그 변속기 케이블 있고 그 둘러싸는 겉선이 있는데 그 겉선은 또 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쇠는 또 엔드캡이 딱 꽂혀 있는데 그 엔드캡에 쇠가 딱 박혀가지고 조금씩 텐션이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에 케이블이 세게 안 물려가지고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외부에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을 받지 않은 이상은 케이블 텐션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케이블 텐션을 조절해줘야겠죠. 체인이 작은 톱니에서 큰 톱니로 원래는 바뀌었는데 타다 보니까 안 올라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어가 4단에서 3단으로 안 바뀌는 거지. 그런 경우는 케이블 장력이 느슨해진 거거든요. 그때는 핸들바에 변속기 레버 또는 뒷변속기에 그 텐션 조절 나사가 있어요. 그 조절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지. 지금 1, 2, 3, 4단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큰 거 3단으로 걸겠습니다. 근데 1, 2, 3, 4 그대로야. 그때는 이 텐션 조절 나사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움직임이 생겨. 자, 1, 2, 3 3단에 걸렸죠. 그리고 반대로
기어가 4단에서 5단으로 안 바뀌어. 그럴 때는 장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때는 텐션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장력이 좀 느슨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져봐 요리조리.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변속기 세팅이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다음날 샵에 가시면은 이제 샵 사장님이 이 변속기 왜 이러냐면서 한 10분 정도 쪼물쪼물 하면서 변속기 세팅을 딱 해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속 트러블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해결되니까 끙끙 앓고 있지 말라고요. 새 자전거잖아. 여보세요? 여기 상암동으로 앰뷸런스 세대만. 김? 알았어. 두 번째는 브레이크 소음. 디스크 로터 있잖아요. 로터는 이제 마모가 되면서 제동이 쫙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터는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자체도 새 거니까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로터랑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 없어요. 되게 미세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타다 보면서 로터에 열도 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에 피스톤이 막 작동을 하는데 그게 좌우가 좀 틀려져 가지고 한쪽 피스톤이 더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브레이크 소음이 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해결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여기 볼트 조금씩 풀어가지고 캘리퍼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간격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샵에 가가지고 아 이거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요 이러면은 한 5분이면 잡아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니까 끙끙 앓지 말라.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세븐사의 자전거, 이게 티탄 자전거예요. 야, 비쌌어요. 세 장을 딱 조립해가지고 출고하는 날 있었던 일인데 손님이 바로 출고하자마자 라이딩 가셨겠죠. 라이딩 갔는데 한 3시간 있다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왜 여쭤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브레이크가 소리가 났던 거예요. 땡볕에서 그거를 2시간, 3시간 동안 한강 고수부지에서 캘리퍼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2시간 동안 안 되니까 해보시다가 3시간 뒤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게로. 그래서 매장에서 다시 경비 스탠드에 놓고 바로 작업을 하니까 한 30초 안에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세 번째, 세팅. 자전거를 출고할 때 아마 미케닉이 뭐 안장 높이나 뭐 핸들바 각도, 브레이크 레버 각도, 변속기 뭐 간격 조절 이런 거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미케닉 해줬다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탈 때 반드시 나에게 맞으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다 보면은 뭐 손목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브레이크 레버 간격이 좀 멀다던가 또는 페달링 할 때 약간 뭔가 불편하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자전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야 나 탈 때 좀 이렇더라 해가지고 상담받고 세팅값도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샵에 가서 자기가 느꼈던 거를 이제 미케닉한테 잘 얘기하면은 또 세팅을 봐주겠죠. 아무튼 안장 높이나 안장 앞뒤 간격, 핸들바에 달려있는 것들 요런 거는 육각 렌치 가지고 쉽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타시다가 약간 불편한데? 아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타지 말고요.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MTB 라이더의 경우는 산악 라이딩을 하거나 거친 길을 달리거나 뭐 기술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휠에 많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휠이 꿀렁거릴 수가 있어요. 꿀렁꿀렁. 여기서 MTB 라이더라면 모름지기 반드시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스포크 텐션 만져보기. 쪼물쪼물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유난히 하나가 헐렁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풀린 거거든. 그 헐렁거리는 놈을 초기에 제때 잘 조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방치하고 잊고 타다 보면은 진짜 허무하게
막 옆으로 잘못 떨어졌는데 휠이 막 빠그라진다든지, 스포크 텐션 확인하는 습관 꼭 가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피티스에서 한쪽은 스포크 렌치, 한쪽은 밸브 코어를 분리하는 밸브 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스프링6 대표님한테 피티스 밸브 캡을 구독자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물건을 요청을 했어요. 뭐 광고를 합시다. 15,000원짜리 밸브 캡에 스포크 렌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굳이 스포크 렌치를 따로 챙겨 다닐 필요 없이 이제 라이딩 하다가 스포크가 풀렸다 그러면 밸브 캡을 딱 열어서 바로 스포크 텐션을 잡아버리는 섹시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제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 자전거를 망쳤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따스한 봄날 바람 좋은데 새 자전거를 끌고 라이딩을 갔는데 제가 말한 문제들이 생겼으면 당황하지 않고 자전거를 구입한 샵으로 갑니다. 끝. 샵에서 새 자전거를 출고해도 한 번쯤은 나도 자전거에 전체 뭐 조인 부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보통 자전거 설명해 보면은 자전거 박스에 항상 그 얘기 붙어 있어요. 여기 자전거 여기나 아니 영어로 샬라샬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썼냐면은 주행 전후 각 부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세요라는 멘트가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샵에서 아무리 정비를 잘하는 MK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리바슈의 다른 그 샵들도 마찬가지고 정비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전거 스스로의 안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그 조언? 네, 아무튼